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14세대 인텔 코어 프로세서가 출시가 되는 날이죠. i5, i7, i9이 새롭게 출시가 되었고요. 그 중에서 저는 이렇게 i7 14700K를 가지고 있는데요. 12세대부터 유지해온 모습 그대로죠. 이 말인즉슨 12세대를 지원했었던 메인보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프로세서란 그러한 얘기일 텐데요. 스펙시트에 대해서는 인텔 공홈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니까 간단하게만 알아보자면 i7 14700K에서 볼 수 있는 이전 세대 대비 가장 큰 변화는 2코어, 즉 고효율 코어가 4개가 더 추가가 되었다는 건데요. 이로 인해서 멀티코어를 활용하는 환경에서 당연히 더 좋아졌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고요. 클럭도 조금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부분도 특징이라면 특징이겠죠. 사실 이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스펙이 똑같습니다. 당연히 공정도 같고요. 코드명도 같죠. 같은 소켓을 활용하고 iGPU의 성능도 똑같은데 i7 라인업을 제외하고는요, 코어 구조도 똑같습니다. 여러모로 13세대와 14세대가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가 있고요. 이 CPU에 활용될 메인보드는 제가 이전 데스크탑 영상에서 소개를 했었던 그 메인보드입니다. G790 어로스 프로 X 화이트 제품이고요. 특정 방열판만 흰색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PCB까지 모두 흰색입니다. 리얼로 화이트 깔맞춤 하실 분들에게는 엄청난 만족감을 줄 수 있을 만한 메인보드고요. 18+1+2 페이지에 90A 지원이라서 이 파워 공급에 있어서도 안정적이고요. 램오버가 8266까지 지원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수치까지 테스트를 하는 거는 조금 에바고, XMP 설정으로 7200MHz까지 설정이 되는 티포스 델타 RGB 16GB 이 램을 듀얼 채널로 구성할 계획이고요. 이 램 역시도 화이트 제품이라서 보드하고도 잘 맞을 것 같죠. 그리고 요즘 트렌드인 무선 와이파이 지원하고 와이파이 7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M.2 슬롯이 무려 5개나 됩니다. 여기서 제가 한번 놀랐는데 나사 없이 바로 탈부착이 가능해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이질레치 클릭, 이질레치 플러스라고 불리는데 모두 스크류 나사가 필요가 없어요. 조립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기가바이트 메인보드가 여러 부분에서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선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잘 알려진 하드웨어 인포와 협업해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를 쓰고 있다면 하드웨어 인포를 실행할 때 기가바이트 스킨이 자동 적용된다고 합니다. 사실 별거 아니긴 한데 소소하지만 재미있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 인포에서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의 바이오스 정보도 굉장히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메모리 타이밍까지 조금 더 섬세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드코어 유저라면 굉장히 소소한 데이터까지도 확인을 해야 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하드웨어 인포가 원래도 좋은 모니터링 프로그램이지만 기가바이트 제품을 사용할 때 조금 더 디테일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스 화면도 유저 친화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확실히 한눈에 보기 쉽게 바뀌었거든요. 고급 모드에서 많이 쓰는 옵션 9가지를 이지 모드에서 불러올 수 있는 이러한 기능도 생겼고요.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프로 X보드의 바이오스 화면은 화이트를 많이 사용해서 예전에 그 칙칙한 진짜 그 찐 매니아들이 활용했을 법한 그러한 분위기도 찾아볼 수가 없고요. 아직 한글화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지만 이런 거는 얼마든지 업데이트를 통해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들도 바이오스에 쉽게 다가갈 수가 있게끔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런 거는 당연히 칭찬을 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해당 테스트는 같은 장비에서 진행이 되었고요. 튜닝값 똑같습니다. 순정으로 두거나 XMP를 사용하거나 똑같이 맞춘 환경이기 때문에 13세대 프로세서와 14세대 프로세서를 번갈아 가면서 테스트를 했고요. 13세대는 바이오스의 지원을 최대한 받은 상황, 14세대는 출시되기 한 달 전에 바이오스로 테스트를 한 상황. 그래서 안정화는 많이 부족하다. 좀 이렇게 밑밥을 깔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썰이 길었네요. 바로 알아보러 가자고요. Let's get it! 작업 환경부터 알아보죠. 언리얼 5 파티클 테스트입니다. 사실 GPU를 더 갈구는 작업이긴 한데 어쨌든 여러 작업을 하면서 프로세서도 중요하니까 간단히 알아보자면 13700K와 차이가 없다고 봐도 되는 수준입니다. 1프레임 정도 더 잘 나오는 걸로 측정이 되는데 오차범위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하겠죠. 시대벤치 2024에서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싱글코어 성능은 4% 정도 향상이 있었고 멀티코어 성능은 무려 19.5% 정도 향상이 되었는데요. CPU를 활용하는 렌더링 환경에서는 같은 성능이라면 확실히 코어가 많은 게 깡패긴 하더라고요. 3D마크 타임스파이 많아진 코어 개수만큼 더 좋은 성능이 측정되었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역시 피직스와 컴바인에서 높은 성능이 측정되어 종합 점수가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그래픽 점수는 낮게 측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성능은 굉장히 잘 나왔고요. 압축 성능을 알아보는 세븐집에서도 대략 16.5% 정도 높은 성능이 측정되거든요. 그만큼 빠르게 작업을 처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업 환경에서는 확실히 이 코어가 4개 늘어난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CPU를 활용한 렌더링, 인코딩, 멀티태스킹 환경에서는 확실히 빛을 볼 수 있는 프로세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는 게임 풀 HD 환경에서 알아볼게요. 풀 HD로 테스트하는 이유는 이 해상도가 프로세서의 사용률이 가장 높기 때문이죠. 배그는 15에서 20프레임가량 차이가 나더라고요. 확실히 프레임을 더 뽑아주긴 하지만 아직 안정화가 제대로 진행되진 않았다 보니 하위 1% 프레임은 떨어져 보입니다. 그럼에도 일단 전체적인 프레임에서는 우위를 가져가고 있고요. 사이버펑크 2077은 그냥 같은 성능이라고 봐야겠죠. 1에서 2프레임 정도 떨어졌는데 이 정도면은 뭐 차이가 정말 적게 나기는 하네요. 그래도 개인적으로 저는 차이가 좀 날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게임인데 의외이긴 하더라고요. 포르자 호라이즌 5 i7 14700K 쪽이 한 1에서 2프레임 정도 더 높습니다만 이 역시도 오차범위 수준이긴 합니다. 확실하게 차이가 난다고 보기는 힘들고 고만고만한데 조금 더 높았다고 보면 되고요. 호재던도 마찬가지죠. 평균 2에서 3프레임 정도 덜 나오고 있습니다. 몇 번 테스트 해봤는데 결과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초에 테스트했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거고요. 위쳐3도 마찬가지입니다. 1에서 2프레임 정도 낮은 상황이고요. 바이오스 생각하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조금 더 높아도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테스트 값이었습니다. 디아블로4는 400프레임이 최대죠. 이 상태에서 두 환경 모두 최고를 찍은 상태고 유심히 봐야 할 게 하위 1% 프레임인데요. 14700K 쪽이 40프레임 정도 더 높습니다. 프레임을 더 잘 잡는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버워치2의 경우도 한 15프레임 정도 i7 14700K의 성능이 더 좋았습니다. 물론 이쯤 되면 이렇게 차이나는 성능이 의미가 없긴 합니다. 둘 다 500프레임 근처에서 놀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i7 14700K가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는 4K 환경에서 테스트를 해볼게요. 프로세서의 개입이 확실히 줄어들지만 해당 환경에서도 활용할 분들에게는 좋은 테스트가 될 수 있겠죠. 배틀그라운드는 평균 프레임에서는 정말 살짝 높은데 하위 1%가 조금 더 떨어지더라고요. 풀 HD와는 반대인 상황이고요. 사이버펑크 2077은 그냥 같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위 1%의 차이가 충분히 오차범위 수준이고 4K 해상도로 올라오면 사실 프로세서보다 GPU가 훨씬 더 중요해지긴 하죠. 포르자 호라이즌 5 역시도 1프레임 더 높긴 하지만 이 정도면 사실상 오차범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재더는 4K로 오면서 14700K 쪽이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지만 그래도 역시나 큰 차이는 아니죠. 같은 프로세서로 몇 번 테스트를 하면 충분히 두 테스트 결과 뽑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위쳐3에서도 그냥 같습니다. 같은 프로세서로 테스트를 했다고 봐도 되는 수준이고 전력을 먹는 수준도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디아블로4 4K 환경에서는 14700K가 조금 덜 나오긴 하는데요. 이 역시도 앞선 결과들과 비슷하게 충분히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더 잘 나오면 좋겠지만요. 오버워치2의 경우도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정도로 똑같은 프레임이 측정됩니다. 저는 처음에 같은 인서트 넣은 줄 알고 몇 번이나 타임라인에 넣었다 뺐다 했었는데 정말 비슷한 프레임이 측정되더라고요. 출시일을 기준으로 한 달 전 바이오스로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식 출시 이후 1에서 2회가량 업데이트가 단기간에 진행될 것을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성능 상승의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게임에서 차이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느낌이 들었고요. 게임 플레이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P코어의 클럭은 200MHz, E코어의 클럭은 100MHz 정도 상승이 된 게 보일 거예요. 그러면서 전력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게임에 따라 최대 20W까지도 차이가 나게 되고요. 모든 코어를 풀로 갈구는 테스트, 시대벤치가 있겠죠. 이걸 10분가량 돌리게 되면 13700K는 200W 부근, 14700K는 250W 부근에서 전력을 소모하게 됩니다. 이렇다 보니 당연히 프로세서 온도도 평균 10도가량 차이가 나게 되고요. 분명 바이오스가 몇 차례 업데이트가 된다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겠지만 현재의 결과는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아쉬워할 것 같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인텔 코어 i7 14700K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시되기 전에 테스트 그리고 촬영이 완료가 되었기에 가격에 대해서는 저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만 대충 유추를 해서 얘기를 하자면은 소비자 권장 가격이 같다는 가정하에 작업용으로 구매한다면은 13세대 인텔 코어 i9 프로세서의 느낌을 꽤나 저렴한 가격에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CPU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환경, 렌더링이나 인코딩을 하는 상황에 놓여 있거나 다중 작업을 해야 하는 분들이라면은 이 13세대 대비 이 코어가 4개가 더 늘어난 인텔 코어 i7 14700K가 이번 14세대 중에서 가장 변화가 큰 프로세서가 아닐까? 좀 요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기존 600번대, 700번대 메인보드도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 웬만하면 거의 대부분 지원할 것 같아요. 아니 인텔에서 3세대를 커버하는 일이 있었던가요? 2, 3세대 호환이 되고 뭐 4세대, 5세대 이렇게 호환되고 6, 7세대 이렇게 호환이 되고 거의 이런 식이었는데 이번에는 12세대, 13세대를 거쳐서 14세대까지 이렇게 정식으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12세대, 13세대 중급형 이하 제품을 쓰고 계셨던 분들이라면은 가격 안정화가 된 다음에 14세대 i7 프로세서로 간다면은 가격과 성능, 호환성까지 만족스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공정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스펙들이 비슷합니다. 인텔 코어 i7 14700의 경우는 이 코어 추가와 클럭 상승 외에는 사실상 다른 점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상승이 되었기 때문에 작업 환경 위주의 벤치마크에서 차이가 났다는 것을 제외한다면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확인했었던 퍼포먼스는 확실히 많이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코어가 늘어나서 클럭이 높아져서 얻을 수 있는 수치라면은 이전 세대 하이엔드를 사면은 간단한 일인데 요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또 i7 라인업은 그래도 코어 구조의 변화가 있는데 나머지 라인업은 클럭 상승 정도만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인텔이 그동안에 좀 빨리 달려온 것 같아. 한 템포 늦춰야겠다. 요번 타이밍은 좀 살짝 쉬어가야 되는 타이밍이다. 좀 요렇게 계산을 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데요. 예전 시스템을 한 번 더 지원해주는 거는 굉장히 옳은 방향입니다. 다만 전세대 프로세서와 성능 차이가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기대했었던 분들에게는 이거 조금은 아쉬울 수는 있겠다. 좀 요렇게 정리가 되지 않을까 하네요. 제가 테스트 시간이 부족해서 더 많은 프로세서와 비교를 하지 못했는데요. 나중에 바이오스도 한 번 더 업그레이드가 된다면 다양한 프로세서 비교를 통해 조금 더 확실한 성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인텔 코어 i7 14700K에 대한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영상 재밌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에 또 보자고요. 제발요. 이번 14세대 중에서는 그나마 인텔 요 i7이 선방한 게 아닐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나머지 라인업은 조금 더 아쉬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는 15세대부터인가 봐요.